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세영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다시 들썩거릴 조짐입니다.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전후로 한풀 꺾였던 아파트값이 여전한 실수요와 개발 호재 등을 이유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양극화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이 서울과 달리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분양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서울 수도권의 로또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는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한남 뉴타운 매물과 광명시 철산 뉴타운 매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청약제도 개정을 요구한다. 서울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 팔면 경기도 및 지방 5채 매입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양극화 있잖아요.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 김세영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양극화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제가 실거래가 가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은 얼마고 지금 지방은 얼마인지. 근데 제가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3번. 오늘 네 번째 순서인데, 네 번째 순서 중에 오늘 강주광역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 시간은 대구광역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번은 전남 광주입니다. 자, 경기도 광주 아니에요. 강주광역시를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뉴스통신에서 보시면요. 들어가서 보셔서 돋보기입니다. 제 이름 한석만 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청약제도 개정을 요구한다. 이 얘기는 왜 이야기를 했는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청약제도. 서울은 지금 점진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고 양극화가 된다는데 왜 서울에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나는 왜 청약 접수를 못할까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거죠. 자, 이게 청약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어디든요, 어디든. 그런데 이 청약 제도에는 거주지에 한해서 넣게끔 되어 있어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1순위는 만약에 서울분 받는 거죠. 2순위는 경기도 수도권만 받는. 그럼 나머지는요. 안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도 1순위에 넣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개정해달라는 거예요. 왜 서울 사람만 부자가 되고 나는 지방에 있는데 왜 나만 가난해지냐 이거죠. 전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요. 그걸 개정해달라는 거예요. 다 풀어달라는 거죠. 나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래 나도 돈을 벌 수 있게끔 공정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회가 지금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가 전부 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다가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나도 서울에 집을 하나 살 수 있다. 사겠다 그러면 아파트가 대체적이잖아요. 그거 개정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걸 누가 대신 시청자 여러분 대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벌어졌는지 볼게요. 자, 대한민국은 부의 편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은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서울. 여기에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서 한강에 인접해 있는 지역과 외곽으로 나눠 양극화가 심화되는 느낌은 대다수 국민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광주광역시라고 했죠. 자, 분양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거래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를 조사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겁니다. 자, 전남 광주광역시는 전체 5개 구로
돼 있어요. 근데 5개 모두 실거래 가격이 조사되었어요. 자, 거래가 이루어진 204개 사례를 중심으로 평균 가격이 높은 순서를 보니까 강주에서 서구가 3.5억입니다. 동구가 3.32억, 남구가 3.39억, 강상구가 3.2억이고 북구가 3억이에요. 3억. 이 순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순서를 놓은 거죠. 반드시 이게 고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역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서구가 좀 비싸거든요. 서구가 비싼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구, 남구, 광상구, 이렇게 좀 나왔죠. 북구, 이렇게 나온 겁니다. 평균 실거래 가격인 거죠. 자, 그러면 서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낮은 서울 관악구가 5.5억이 나왔거든요. 가장 높은 전남 강주시 서구 평균 가격이 서울이 1.4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1.4배가 더 높게. 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13억 9천이거든요. 그럼 13억 9천과 전남 강주시 서구가 3.5억 원이니까 전남광역시, 그러니까 전남광역시 서구보다 서울의 강남구가 몇 배? 4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거죠. 자, 서울 강남구 한 채를 팔면 전남, 광주, 광역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볼 때 주택 4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은평구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 은평구가 전남, 광주시 서구와 비교해 보면 서구입니다. 한 주택을 팔고도 전남, 강주시에 서울에서 한 주택을 팔았어요. 은평구에. 2채를 살 수 있어요. 은평구 사람들도 전남, 강주, 광역시 서구로 내려가면. 자, 그렇다면 인천하고 비교해 볼게요. 인천은. 자, 인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천은 어떻게 되냐면 연수구가 약 4.5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남 광주시 서구보다 1억 정도가 인천이 더 비싼 걸로 나타난 거죠. 자, 그만큼 더 싸다는 거죠. 1억이요. 자, 전남 광주시 동구 거주자가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중구 평균 가격 3.3억 원인데 주택 구입 시 동일한 수준의 구입이 가능하다. 인천시로 보면은 인천시 중구가 바로 강주시 동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대1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진 겁니다. 자,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경기도와 비교를 하면 가장 높은 성남시가 7.7억이에요. 전남 강주시 서구가 3.5억이거든요. 자, 3.5억을 감안해 보면 전남 강주시 서구보다 경기도 성남이 2.1배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와 같이 경기도 시별 가격과 전남 강주시 구별 가격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큰 것은 편차가 엄청 크잖아요. 예,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는 4채를 살 수 있으니까요. 강주, 광역시 가장 높은 거에 매우 큰 것으로 보이나 전남 강주시 강주, 광역시 경우 전체 평균이 3.2억 원이에요. 자, 3.2억을 감안해 보면 경기도 여주시 분양권 가격과 매우 흡사한 패턴을 보이는 거죠. 결국은 전남 강주시 평균 3.2억이 경기도 여주시가 3.2억 정도 돼요. 평균 가격을 보면. 그럼 흡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여주시에서 서울 들어오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경기도 광역시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근데 서울은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면 향후 5년에는요, 4채가 아니라 5채, 10채 이상을 살 수도 있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남 강주 광역시에 사시는 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살 집은 있고 되고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된다? 서울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한성만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아파트 매물입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 조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85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30제곱미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고요. 총 4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8억 6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 3천만 원에 30만 원이고요. 대출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4억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첫 번째로 입지역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디자인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한남 뉴타운은 서울에 속해 있죠. 용산구입니다. 자, 용산구인데 배산 임세에 위치해 있고요. 자천형 500호가 있는 용산민족공원과 서울숲이 있고요. 뒤에는 남산이 있고요. 상당히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현재도 재벌 총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자, 한남 뉴타운에서 봤을 때 강남이 보이는 거죠. 정남향입니다. 바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강북을 보면, 한강을 보려면 정남향이 아니죠. 북향이죠. 그런데 집은 어떻게 짓는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남향으로 짓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남 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선포가 돼 있어요. 1구역부터 5구역까지요. 근데 1구역은 취소가 됐어요. 용산구청 바로 옆에가요. 그다음 나머지 구역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빠른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구역도 잘 추진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속도는 엄청 더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의 매물인데요. 이 매물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끝나면 12,000에서 13,000세대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속도가 붙지 않은 단지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특정한 구역만 빨리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역을 오늘 소개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의선 연장됐죠. 자, 문산에서 용문까지요. 그 중간에 한남역이 있어요. 용산을 지나갑니다. 한남 뉴타운을 지나가는데 용산역부터 한남역까지 지하를 하겠다고 또 선포를 했다는 거죠. 또 여기에 신분당선이 또 지납니다. 신분당선. 자, 신분당선 지나가는데 용산 한남 뉴타운을 지나갑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은 삼성선이 있어요. 삼성선이 거의 지금 검토 단계인데 확정적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몇 개 노선이 지나가면요. 이 지역이 이미 6호선 지나가고요. 경의중앙선 지나가고요. 신분당선 지나가고요. 삼성선 지나가고요. 그럼 몇 개 노선? 4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한 단지에 4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극히 드뭅니다. 왕십리 뉴타운 빼고는 극히 드물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캠프길 유엔사 부지 또 있죠. 상당하게. 개발 1조 2천억, 1조 3천억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하게 지금 평당 1억대 아파트가 바로 나오는데 주상복합이 여기 탄생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또 캠프길 유엔사 부지 또 있죠. 여기 용산 민족공원까지. 예, 용산 민족공원 앞으로 더 넓어졌죠. 전체 84만 평인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국방부에 있는 조달청 본부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다 편입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인데 거의 편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 아파트 있죠. 외국인 아파트가 부지 3.3제곱미터 6천만 원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죠. 근데 승인을 안 해주면 나중에 후분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6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이면 25평 기준으로 15억이에요. 15억. 굉장하게 높게 나타나죠. 거기에 프리미엄 5억만 원도 20억이죠. 25평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용산 국제무단지 올해 다시 재추진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33층 탄생이 되고요. 55조 사업이에요. 60층 건물이 막 55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북 경협의 최대 이슈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용산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 또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서울역부터 어디까지? 서울역부터 한남 용산역, 신용용산까지 또 한강철교까지 또 지하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재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역 4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용산 민족공원까지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높은 미래 가치가 있고요.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 상당히 빨라졌고요. 주변에 3.3제곱미터 평당, 우리가 평당이죠. 평당 6천만 원을 예상해 보면 여기는 좀 더 속도가 늦으니까 더 올라가겠죠. 자, 약 6천 세대 대규모 단지가 탄생이 되고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신축 아파트는 진도 7 이상 짓고요. 지금 제가 예전에 6월 정도 사업 시행인가를 예정을 했는데 조금 더 늦춰졌어요. 예. 왜 그러면 지방선거 때문에 기초 단체장 선거 때문에 늦춰졌어요. 그래서 접수를 좀 늦게 할 것 같습니다. 7월 정도에 접수를 하면 8월 정도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남보다 더 고급 아파트가 바로 이 지역에 탄생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 6천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의 매물이 다른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는 뭐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오래된 다세대 빌라를 허물고요. 여기 아파트 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 없이 무혈 입성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매물이라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어서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예, 재개발, 투자 전망이 가장 중요하죠. 왜 시세 차익이 얼마 나는지요. 그걸 봐야 됩니다. 자, 한남 뉴타운은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 약 9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요. 2022년은 입주 시점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약 30억 원입니다. 자, 9억에서 30억 빼보세요. 얼마 남나요? 어마어마하죠. 예,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지역이고요. 자, 전세 임대가는 한 20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는 현재 첼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12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자, 30평보다는 좀 크죠. 한 9평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거래가 30억 원대 형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전망에 이어서 한남 뉴타운 매물의 가격까지 분석해 주시죠. 예,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는 매매 금액은 8억 6천이 나왔습니다. 8억 6천이 나왔고 월세는 3천에 월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3천은 보증금입니다. 예, 대출은 4억 3천 정도 같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투자액은 4억 원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은 광명시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7호선 철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2002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38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입니다. 3룸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했습니다. 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 역시 1억 3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철산 뉴타운 매물의 입지 여건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본 지역은 바로 이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도를 보시면 바로 광명시청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이 구로입니다. 구로. 그리고 그 위에가 양천구고요. 또 보면 그러고 또 개봉동이 위치해 있죠. 어떻게 보면 서울 생활권인데 현재 행정상으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역세권이죠. 7호선입니다. 7호선이 또 가고 있고 KTX도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요. 추후에 GTX도 또 들어올 걸로 예정이 돼 있죠. 이렇게 많은 철도가 들어왔을 때 이 지역도 상당한 거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의 매물인데요. 이어서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요, 광명역 인천 2호선이 이 지역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공부터 광명역까지요.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광명하면요, 또 철산동, 하원동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보시면 한 5만 가구가 없어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인구로 보면 한 15만 명이 대이동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본 지역은 KTX가 이미 있죠.
광명역에. 그 광명역 주변에 코로 시작한 유명한 또 있죠.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 시작하는 거죠. S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롯데라고 또 롯데 뭐 또 있습니다. 상당히 또 있는 데 있고요. 또 E로 시작하는 데가 있죠. E. 바로 이렇게 대기업이 상주해 있는 지역은 인구가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강남 순환도로가 개통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개통돼 있죠. 여기가요. 그래서 강남까지 몇 분? 자가용으로 10분에 15분에 충분히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전철도 있고요. 그렇게 개발호재가 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상주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났는데 2010년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본 지역은 P사, G사, H사가 4,000세대를 건립을 하는 거예요. 광명의 4,000세대 엄청 큰 단지입니다. 대규모 단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 한 1,000세대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한 3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적어도 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주택 멸실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 신축 아파트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여기 신축 아파트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 돼 있고요. 본 또 주차장은요, 다 지하에 들어가죠. 지상은 전부 공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럭셔리한 아파트가 탄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럭셔리한 아파트가 탄생된다고 하는데요. 높은 시세 차익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매물이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오래된 다세대 빌라예요. 그런데 굉장히 상태가 좋은 빌라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 빌라를 하나 내가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합원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조감도 한번 보시면 4,000세대예요. 엄청 높죠. 34층도 있고요. 40층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고층으로 짓는데 상당하게 높게 나오고요. 뷰도 그만큼 멋있겠죠. 고층이다 보니까. 근데 조합원이 되면 고층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자는 1층, 2층, 3층인데 불구하고요. 왜? 내 땅과 내 집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도 재개발 매물이라 많은 분들이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세한 분석 해주시죠. 예, 철산 뉴타운 투자 가치 한번 제가 예상해 보면요. 59제곱미터 25평형 저온 분양가는 한 3억 5천 정도로 옵션 포함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반 분양은 약 5억 정도로 옵션 포함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현재 벌써 6억에 근접해 있고요. 자, 입주 시 예상 시세는 8억까지는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투자 전망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격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격은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 정도 나왔습니다. 자, 전세는 1억 3천에 들어가 있으니 내 실투자금은 1억 3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1985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고요. 총 4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8억 6천만 원, 월세 시 3천에 30만 원, 대출액은 4억 3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4억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광명시 철산 뉴타운 매물이었습니다. 7호선 철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2002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38제곱미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고요. 3룸과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이 세미나 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오시면요. 제가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소액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약 통장 없이도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라면서요. 오전, 제가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오전 11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꼭 예약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특강이 있거나 또 해외 출장이 있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시면 또 헛걸음 하시니까 꼭 예약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시면 정보를 많이 드립니다. 또 개별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또는 어떤 상가 건물이든 토지를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보유를 해야 되는지도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한 세무 상담도 해드립니다. 세무 전문가가 또 있기 때문에 세무 상담도 해드리니까 절세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미나 자리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 상담 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